안녕하세요. 범퍼랑 목토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12만 건이나 육박한다는 건 상당히 지금 거의 절벽 끝에 와 있다는 느낌도 들고요. 이게 그냥 의뢰이 늘어나는 숫자라면 그냥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갑작스럽게 폭주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상당한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바로 지난 8월 새로 경매 신청을 한 물건 수가 18년 만에 최대치를 찍었는데 거의 기록적인 경신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신규 경매 신청 건수는 한 달에 무려 10,000건이 넘었고요. 작년 8월이 8,000건 수준인데 14% 이상이 늘어버리고 있는 상황. 이 수치는 2006년 1,620건이라는 최고 기록과 비슷하게 가는 1,140건으로 이 수치가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누적 건수로 따지자면 올해 8월까지 거의 82,000건으로 가고 있어서 지난해 대비 25% 정도 높은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로 가면 12월에는 적어도 누적 개수로 따지자면 12만 건은 너끈히 넘어갈 수 있는 수치인데 상당히 심각한 양상으로 가고 있죠. 이 경매는 일단 전조 현상일 수 있는 연체율에서 본물처럼 튀어나오는 경향을 보이는데 현재 주담대 연체액 규모가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경매 시장엔 주인을 잃은 물건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단 낙찰이 그래도 회전율이 좋은 편이었는데 최근에 대출이 빡빡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유주택자들이 대출 받아서 여분의 집을 사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죠. 그러니 당연히 경매 시장에선 경매 물건들이 주인을 찾지 못한 채 계속해서 적체가 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쌓이고를 반복을 하니까 만리장성이 되고 말아버리는 건데 경매 시장이 이렇게 길게 꼬리를 늘리게 되면 결국엔 밟힐 수밖에 없는 것도 경매 물건을 누가 사줄 사람도 없는 급감하는 상황이 이 매매 시장에서도 똑같이 매수세가 증발하는 것과 같은 양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원래 경매 시장이 이렇게 주택 시장에 대한 상황을 먼저 밑그림을 그리고 나면 그대로 주택 시장이 그 밑그림의 본격적인 집값 상황을 채색하게 되는데 이미 매매 시장 거래량이 급감하기 전에 경매 시장에서 유찰, 그러니까 주인을 잃어버리고 미아가 되어버린 집들이 계속해서 쌓여가는 경매 시장 유찰 현상들이 이미 급증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이후 주택 시장으로 넘어오면서 거래량 감소로 이어지게 됐는데 이렇게 경매 시장은 향후 주택 시장의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작은 시장 같지만 결정적인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시장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급지라 할 수 있는 강남에서 경매 물건이 속속들이 쏟아지는 것도 아주 특이한 현상이고 여기는 그냥 매매 시장에 내놔도 그냥 그렇게 가격을 받아도 충분히 본인이 때려박은 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으로 팔려 나갈 건데 이게 그냥 바로 경매로 넘어와 버리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죠. 결국 연체라는 발목이 묶여버리게 된다는 얘기고요. 반포자이, 여기가 다른 반포 쪽 아파트보다 조금은 가격대가 헐거워지는 경향은 있지만 그래도 지금 가장 크게 올랐던 지역이기도 한데 56억짜리가 20억이 떨어져서 36% 정도 하락했습니다. 가격이 꺾이면서 36억에 2회 유찰이 된 상황이고 물론 뭔가 권리 분석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지 그 여부는 확인할 수 없겠지만 유찰 2회는 일단 너무 가격이 높아서인 것 같기도 하고 50억이 넘는 가치의 아파트가 그냥 경매 시장에서 20억이 지금 내려앉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31억짜리로도 경매 물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방배동 쪽으로 가봐도 대장단지를 할 수 있는 방배 그랑자에도 20평대가 22억 최저가의 경매로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20% 정도 가격이 조정이 된 것으로 보이죠. 방배 그랑자에 하면 그냥 매매 시장에 어떻게 해서든 내놓으면 그래도 애둘러서 구멍난 자금을 메울 수가 있는 건데 집주인이 여력이 안 되시는 것 같고 집주인 입장에서 정말 속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이렇게 경매가 조금만 자금에서 뭔가 틀어지게 되면 요새는 그냥 칼같이 넘어가는 경향이 있어서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특히 상급지 경매 물건들이 이렇게 비일비재하게 늘어가는 건
앞으로 주택시장 아주 쎄한 느낌이 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서초구 쪽 서초 레미안 아파트 역시도 최저가 20억의 경매 물건이 나와 있죠. 여기도 대장단지라 할 수 있는 1000세대가 넘는 아파트인데 경매 물건이 떡하니 등장하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에 기일이 변경이 됐는데 이제서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경매 일정이 잡힌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강남 쪽 경매 시장을 슥 한번 훑어봐도 상급지에선 좀처럼 등장하기 힘든 경매 물건들이 눈에 보인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초반에 말씀드린 10,000건 이상의 경매 물건이 등장하는 것, 심상치 않은 부분을 분명히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대표적인 강남 대장단지들도 쉽게 낙찰되지 못하고 무슨 낙동강 오리알처럼 떠도는 경매 물건이 된다는 것. 그 판사이가 고스란히 매매 시장에서 거래량 여백으로 나오는 건데 일주일간의 거래량을 찍어봐도 그냥 빈칸으로 나올 정도로 강남 거래는 거의 자라목이 쏙 들어간 것처럼 그냥 자취를 감추고 있다는 얘기죠. 거의 여백의 미도 이만저만 아닙니다. 무슨 신윤복의 풍속화를 보는 것도 아니고 그림을 그려 넣는 것보다 안 그린 곳이 더 많아. 이건 고스란히 강남 경매 시장의 유찰 현상이 그대로 강남 거래 현장의 극감으로 확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왜 강남이냐? 바로 여기가 진앙지, 앞으로 서울 여타의 비강남권까지도 확실히 거래가 죽은 이후로부터 가격대는 상당 부분 휘청거릴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집값의 코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강남이 이렇게 속빈 강정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앞으로 집값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얘기죠. 강남의 진앙지스러운 이 한파는 그대로 송파 쪽으로 직렬 연결이 되는 거고요. 송파는 비강남으로 가격 변화의 추이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확실한 브릿지 역할을 하는 곳이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 송파구도 경매 물건 중에 매머드급 단지,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인데 올림픽 패밀리, 경매 물건으로 등장하고 있고요. 고스란히 강남 분위기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40평대가 22억 2천으로 경매가 나왔어요. 송파구 쪽도 올림픽 패밀리 정도면 어느 정도 금매로 내놔도 충분히 뭔가 해법이 있어 보일 듯 해 보이지만 집주인 사정이야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안타깝게도 경매 시장에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락 대림 아파트는 감정가가 14억인데 최저가 8억 6천의 경매가 나왔고요. 거의 36% 정도가 가격이 조정이 되어버린 건데 기일 변경이 된 지 거의 10개월 만에 유찰이 한 번 되면서 다시 등장했습니다. 여기도 사정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상당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것으로 보여서 경매 시장에 등장한 것으로 보이네요. 당연히 매매 시장에서도 송파구는 최고가 거래 딱 한 건이 등장할 정도로 일주일 상간의 모든 거래가 지금 막혀있죠. 그냥 경매 시장 유찰이 되는 것처럼 거래 시장에서도 매수세는 강남을 중심으로 그 다음 송파구로 거쳐서 거래가 점점 급감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최고가 거래도 한양 2차가 2천만 원 오른 거래에 불과했는데요. 이게 지금 집값 진앙지들은 완전히 2달 전처럼 겉다르고 속다르고가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집값이 확실히 오를 여력이 없었던 속내를 거의 불장인 것 같은 겉모습으로 시전이 됐었는데 이게 그냥 고스란히 뒤집어졌다는 얘기죠. 그대로 경매 시장의 분위기, 매매 시장이 이어가고 있다는 얘기. 송파구의 진원은 결국 비강남권 전역으로 거래의 바퀴는 멈추고 집값은 급격하게 수요가 팔짱 끼고 있는 상황이라서 더욱 가속화 페달을 밟으면서 하강 국면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현상을 고스란히 재현해 주는 곳이 비강남권에서는 제일 강남을 닮아가고픈 강동구라고 할 수가 있죠. 2달 전만 해도 집값 상승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곳인데 마포구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쏟아지는 전세 물량들이 워낙 많아서 전세가가 아슬아슬한 곳이기도 하고 둔촌주공이 다음 달 11월에 12,000세대가 입주를 하면서 집값 판도가 상당히 묘하게 돌아갈 곳이 분명한데 여기도 거래량이 일주일 텀 안에서 6건밖에 나오지 않고 있는 게 쏟아지는 물량은 거의 2만 세대 이상인 곳인데 거래가 없어. 둔주도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도 이름이 보이지 않죠. 그러니 당연히 거래가 급감하는 와중에도 이렇게 하락 거래가 찍히는 거라. 명일동, 암사동, 고덕동, 성내동 중심으로 20% 가까이 하락하는 것도 나오고 있고요. 그렇다면 가장 거래량이 많았던 노원구 어떨까요? 여기도 역시 그렇게 해바라기 속에 박힌 씨앗처럼
촘촘하게 거래가 끌릴 날이 없었는데 일주일간 거래된 이 건수도 3건에 그칠 정도, 그리고 이 와중에도 하락 거래로 이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3억대 거래도 나오고 있어요. 상계동 벽산 아파트 19평이 3억 3천 선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제 서울 아파트도 3억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노원구 아파트 값이 뭐 강남처럼 첩첩산중이 아니라서 이런 면이 있기도 하겠지만, 이렇게 지금 경매 시장과 연동된 매매 시장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분위기가 전환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강남 아파트 현장에서 뭐 비명이 터진다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고, 내놓기 바쁘게 누군가가 물어갔던 거래 회전 속도 이제 뭐 거의 스탑이 된 상태, 달리고 싶어도 달리질 못합니다. 이런 양상은 송파구를 이어서 마포구, 강동구를 거쳐서 노원구에 이르기까지 전역으로 확산 중인데, 지난 주말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서 이런 움직임이 주춤하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이번 주 지나가면서 이런 영향력은 거의 미미할 거라는 전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언제 여름이었나 싶을 정도로 찬바람 쌩쌩 불고 있는 상황으로 전개가 되는 건데, 아마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매몰이 되면서 현실적으로 집값을 뒤에서 백업해주지 못하는 시중은행 금리 상황 때문에 더욱더 집값은 궁지에 몰릴 가능성 많다는 얘기입니다. 은행들은 지금 은행채 금리가 다시 올라가는 바람에, 이런 바람 대개 금융권은 좋아할 수밖에 없죠. 어차피 뭐 대출 수요가 줄어버리는 구멍 메우기 위해선 금리 인상하는 게 뭐 장땡이니까 주담대 상단을 거의 뭐 6%에 가까운 연 5.8%까지 올리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결국엔 쩐의 전쟁일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부동산 시장입니다. 돈이 돌지 않으면 집값은 더 이상 기대 심리를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급속하게 내려앉을 가능성 높은 건데, 이렇게 은행들의 주담대 금리를 더욱 가속화시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역행하는 궤적의 본자는 바로 미국의 국채금리. 10년물은 뭐 오늘도 열심히 등산을 하고 있어요. 4.1% 가까이 육박하고 있고, 30년물은 뭐 이미 4.4% 정도를 찍고 있네요. 미국 국채금리가 오르면 한국 국채금리도 오르고, 덩달아 은행채 금리도 올라서 계속해서 주담대 금리는 말려 올라가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더 이상 정책적인 금리 인하 여부도 뭐 부채 파이가 너무 좀 심각한 수준이어서 이전에 카드를 다 써버린 까닭에 유연하게 풀어갈 수도 없는 그런 현상이고요. 그래서 향후 연말로 가는 부동산 시장은 역대급 한파가 불어닥칠 것으로 예상도 할 수 있겠습니다. 대외적으로는 국채금리 상승, 달러 강세, 그리고 유가 불안 요소, 게다가 증시에선 엔캐리 자금 청산 위기까지 미국의 침체가 본격 드러날 수 있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부진으로 인한 자본시장의 대변화 등등등, 대내적으로 뭐 감당하기 힘든 부채 문제, 게다가 PF, 이것도 기업 부채죠. 경기 침체 국면에서 대기업들의 업황 악화 진행형, 어느 하나 집값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줄 호재 발견하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집값은 이런 상황에서 비정상적인 궤적 선에서 정상적인 궤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역사적인 기회의 문을 열어줄 것으로 전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기회 잘 잡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역시 경매 시장이 심상치 않으면 거래 시장은 박살이 난다는 걸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죠. 결국 서울의 중심부에서 주변부까지 지금 변화의 양상은 급속도로 확산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조급한 마음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택지 여유롭게 정하는 그날까지 잘 기다리시면서 기회를 차곡차곡 잡아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